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하얀마음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일렉트로라이트나 알루미늄 배터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리튬은 플러스죠. 그러니까 1 플러스 1, 알루미늄 이온은 3 플러스입니다. 그 차이가 있고, 그리고 알루미늄의 애톰의 사이즈가 리튬보다 크죠.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제가 일렉트로라이트를 좀 더 찝어서 얘기했던 거는 다른 논문들도 이렇게 좀 보면은 이제 물 배터리라고 해서 aqueous 쓰냐 아니면 non-aqueous,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걸로, 그러니까 알루미늄 배터리에서는 좀 더 안전성을 올리기 위해서 물 배터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나눠서 제가 좀 더 전해질 일렉트로라이트를 좀 더 부각시킨 거지,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웨이트 밸류를 준 거지, 기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크기가 더 커서 그 디퓨전 들어가는 것도 좀, 그러니까 인터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non-aqueous, 물 배터리가 아닌 거에 있어서는 워낙에 기존에, 그러니까 고온으로 작동을 했던 것들을 온도를 낮췄지만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성능이 그 정도로 가지 않아서 그냥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제 눈에, 그래서 좀 더 비중을 다뤘던 거지, 기존의 배터리 문제들이 여기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토믹 레벨로 모든 원자들을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만 컨트롤이 가능하지, 배터리 내에서 아톰들이 막 움직이는 게 그걸 하나하나 그러니까 매크로스코픽하게 원자 하나하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직은 서툴러서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얘기했을 뿐,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닥친 문제는 큰 거기에서는 변한 게 없습니다. 모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걸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10.69를 8월 20날 드랍한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지난 기사 때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10.13을 기다리는데 더 많은 진보를 했다는 의미로 이게 농담인지 농담 반인지 진담인지 어쨌든 의미는 이번엔 더 크다. 바람 부는 거는 지금도 진짜 뛰어나긴 한데, 그러니까 8월 20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예상 전에 했었죠. 9월에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테슬라가, 인도네시아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5 billion 딜을 이제 니켈 프로덕트를 사는 걸로 로이터에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니켈을 대량으로, 역시 테슬라가 직접 배터리를 만드는 듯이. 근데 인도네시아는 미국이랑 FTA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산 거를 미국에다 써도 될지는 그걸 좀 따져봐야 되죠. 지금 100% 미국이랑 FTA 한 건 아니니까요. 한 40%인데 지금 인도네시아산 니켈이 와도 되는지는 이거 따져봐야 되지만, 테슬라는 미국에만 파는 친구들이 아니죠. 이거 중국에 가도 되는 거고요. 아직 딴 나라에도 엄청나게 팔기 때문에 자원 분배는 알아서 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재미났던 거는 인도네시아 가버먼트도 참 스마트하게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모든 투자가 기사에 보면 크루드 메탈인 니켈 핑크 아이언이나 페로니켈에 이제 집중됐다라는 거죠. 그치만 지금 인도네시아는 자국에서 배터리를 만들고 전기차를 만들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탈들을 수출할 때 거기다가 세금을 그런데 슬슬 브레이크를 걸면서 자국에서 프로덕트를 생산해주면 좀 더 이렇게 떡을 많이 주는, 이렇게 콩고물이든 뭐든 이렇게 리워드를 주는,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작은 나라도, 작진 않죠. 사실 인구만 보면. 이런 나라들도 자국에서 좀 더 하이텍으로 하려는 모습이 보여져서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나름 노력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일론 머스크가, 그렇죠, 아까 니켈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좀 지나가는 이제
좀 내려갈 듯한 이제 발언들을 주주총회에서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은 좀 이거는 어느 정도는 맞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전기차 제조에 있어서 온갖 원자재는 다 갖다 쓰고 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땅굴 파는 것부터 해서 지금 뭐 스페이스X까지 굉장히 다방면에 미국 내에서 제조업에 손을 완전히 뻗쳐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이런 특히 원자재에 있어서는 그런 걸 많이 체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크를 지나나? 라는 근데 저는 체감을 못하고 있죠. 예, 여전히 여기 집값이나 뭐 렌트라든지 뭐 식료품 근데 기름값은 좀 내렸는데 그러니까 살짝 지나가는 느낌도 있긴 한데 아주 크게 체감은 아직은 못 느끼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계속 그 EV 텍스 크레딧 법안에 대해서 이대로 그냥 통과될 것 같은데, 일단 상원은 통과했습니다. 상원에서 51대 50으로 부통령이 그러니까 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죠. 딱딱 50대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역시 상원에선 제가 얘기한 대로, 지난번에 예측한 대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제 하원에 달려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만약 진짜 이렇게 순차적으로 막 가게 되면, 제가 이야기를 했죠. 현대기아차, GM부터 해서 뭐 기존 내연기관들 상하원 의원들이 만약 하원까지 다 통과가 됐다면 테슬라 주식을 샀나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법안을 좀 더 상세히 보니까 주식시장에 여파를 줄 게 조금 있더라고요. 좀 더 확대돼서 보니까 재미났던 건 이래서 아마 조만친 의원도 거기에 이제 동일한 건데, 이제 메디케어이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약값이 이제 그런 제한을 좀 더 약값을 경감시켜주는 법안이라든지 EV 텍스 크레딧, 참 미국이 약값이 비싸기로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네릭이라든지 복제약이 전 세계적으로 풀리지만 그 전까지 신약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하면서 사실상 미국 국민들이 과도하게 그 약값을 부담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약값이 있어서는 전 세계 발전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영향도 있었죠. 근데 이거를 어쨌든 메디케어이신 분들을 이제 좀 깎아주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잦아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지금 이 법안들이 통과돼도 얘기했듯이 늘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얘기해도 아직 갈 길이 남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 옛날에 떠드는 건 너무 빠르다. 지금 얘기해도 갈 길은 좀 많이 좀 남아서 당분간 아무 얘기도 못 듣고 뭐 그렇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EV 텍스 크레딧 말고도 Rising Corporate Tax, 이 회사에 대한 법인들에 대한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죠. 이게 썩 주식시장에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은데, 더 안 좋은 거는 스탁 바이백,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그걸 엑서사이즈 하면 세금을 1% 매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부양을 하지 말고 재투자라든지 아니면 디비던, 배당금을 늘려서 쉐어홀더한테 돌려줘라 라는 건데, 근데 바이백도 주가를 부양해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주식시장에 이건 별로 좋지 않죠. 자사주 매입할 때 세금을 매긴다고 하면 아무래도 덜 매입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이런 게 있었네? 이거는 주식시장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 법안 자체를 크게 확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진짜 돈을 뭐 엄청 뿌리네요. 이게 가늠이 안 됩니다, 진짜. 여기 보면은 뭐 280 빌리언 달러, 그리고 이 클리너 에너지에는 369 빌리언 달러, 뭐 그냥 수백조 쏟아 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요 부분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이거 그대로 가다가 이거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더 EV 텍스 크레딧만 보다가 여기까지 보다 보니까 이거는 근데 아직 근데 너무 당장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결론에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 결론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완벽히 이넥트 돼서 완전히 이제 다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지만, 나중에 이 부분도 한번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